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다 시커리에서 트리노 파트를 담당하는 유정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네이버 검색에서 대용량 데이터를 수초 이내 빠르게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 트리노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크게 4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장은 트리노의 가장 큰 매력인 빠르게 데이터를 추출 가능하게 해주는 아키텍처 및 동작 방식에 중점을 두었고 3장은 트리노가 제공하는 피처들을 시퀄이 초점을 맞춰서 알아가 보겠습니다. 4장에서는 트리노를 보다 잘 운영하기 위해서 개발한 기능들에 대해 설명하고 5장은 보다 빠르고 안정적인 클러스터 운영을 위한 계획들을 공유하겠습니다. 먼저 아이다 시쿼리에 대한 소개입니다. 아이다는 Advanced Interface for Data and AI의 약자이며 아이다 플랫폼에서는 네이버의 전사의 데이터를 수집 및 저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베이스로 연산, 처리, 분석, AI 학습에 필요한 플랫폼을 만들어 네이버 사내 개발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사내에서 사용하는 AWS, GCP, Azure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다 플랫폼에서 유통하는 모든 데이터는 데이터 거버넌스 정책에 이거하여 안전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해당 아이다 조직에서 분석 플랫폼을 담당하는 시쿼리 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앞서 제가 아이다를 GCP와 비교했다면 시쿼리는 GCP의 빅쿼리와 비슷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즉, 아이다 시쿼리는 네이버의 다양한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페타바이트 단위 대용량의 로그를 단 몇 분 안에 SQL로 조회 및 분석하는 환경을 제공하는 멀티 테넌트 플랫폼 통합 분석 솔루션입니다. 아이다 시쿼리의 과거를 살펴보면 2018년도에는 하독 에코시스템을 기반으로 하여 큐브 스토리지의 SQL 인터페이스라는 단순한 기능으로 시작했습니다. 19년도에는 대용량 로그를 실시간 처리하는 시스템 관련하여 데뷔 발표를 하였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해당 영상 참조하세요. 20년에는 새로운 브랜드라는 시쿼리를 런칭하였는데 이는 자체 개발한 대용량 분산 플랫폼입니다. 마찬가지로 관심 있으신 분들은 21년도 데뷔 자료 참고하세요. 21년에는 저희 시쿼리에서 트리노를 도입하여 SQL 실행 속도를 대폭 개선했으며 22년에는 아이다 시쿼리로 통합하면서 전사 통합 데이터 분석 플랫폼으로 한층 더 성장하였습니다. 그럼 현재 아이다 시쿼리를 살펴보면 하루 평균 네이버는 약 8,000건, 라인은 1만 건의 SQL 요청을 처리하고 있고 많을 때는 3만 건 넘게 처리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네이버 데이터는 2페타바이트가 넘고 전세 플랫폼으로서 서비스가 연동됨에 따라 관리하는 데이터량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경우 매일 130여 개의 계정이 사용 중인데 이는 프로젝트 단위여서 실제로는 더 많은 사용자들이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2장 한눈에 바다 아키텍처 부분입니다. 저희 시쿼리를 반하게 만든 트리노 매력들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트리노에게 반한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하이브 대비 SQL 조회 성능이 매우 빠르기 때문입니다. 화면에 보여드린 자료는 저희 팀이 21년도 데뷔해서 발표한 자료로 하이브 태즈 조합과 트리노 간 성능 비교 자료입니다. 자료를 살펴보면 단순한 카운트 쿼리뿐만이 아니라 다수의 이너 셀렉트, 풀 아우터 조인, 오더 바이 등의 복잡한 로직이 있어도 트리노가 평균적으로 90% 이상을 빨랐습니다. 즉 하이브는 대용량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분석하는 데 용이하지만 빠르게 지표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는 반면 트리노는 메모리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빠른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쿼리에서는 빠른 분석을 제공하기 위해서 트리노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왜 트리노가 하이브보다 빠른 분석이 가능한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이브 아키텍처부터 살펴보면 데이터 애널리스트가 SQL 쿼리를 시쿼리에 제출하면 이는 하이브 서버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하이브 서버는 이러한 애플리케이션을 띄우기 위해 필요한 리소스를 C3에 요청하고 할당받습니다. 리소스 할당이 완료된 이후에 HDFS에서 저장된 데이터를 읽으면서 SQL 처리가 시작됩니다. SQL 처리가 완료되면 사용자에게 결과값이 반환되는 프로세스입니다. 하이브에서 SQL 처리된 시간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보면 데이터를 요청한 시점부터 클러스터에서 리소스를 받아 야한 애플리케이션이 생성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인 야한 오버헤드 시간하고 실제로 데이터가 처리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인 쿼리 타임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모두가 소요된다는 점이 하이브의 단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하이브와 다르게 트리노는 서버를 띄우면서 할당한 JVM 메모리 내에서 처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야한 오버헤드 시간이 없습니다. 트리노 아키텍처를 살펴보면 코어디네이터 한 대와 워커 노드 N대 두 가지 유형의 노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쿼리 요청은 트리노 코어디네이터 한 장비에게 넘어갑니다. 요청이 오면 해당 SQL을 파서 애널라이저에서 최적화하기 위해 메타데이터 API를 통해 필요한 메타 정보를 얻고 최적화된 쿼리 플랜을 생성합니다. 이후 스케줄러에서는 워커들에게 작업을 할당하면서 데이터 위치 정보를 함께 넘겨줍니다. 워커들은 전달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각 데이터 소스들인 HDFS, DB, 카프카 큐에서 데이터를 읽거나 계산 작업을 수행하는 등 실질적인 데이터 처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데이터 소스들이라는 표현을 한 이유는 하이브처럼 한 가지 데이터 소스가 아닌 여러 데이터 소스를 커넥터로 구분해서 읽고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화면에 보이다시피 하이브, MySQL, 카프카 등 원하는 소스로부터 데이터를 읽고 쓸 수 있는 SQL 하나로 작성할 수 있는 것이 트리노의 또 다른 매력입니다. 워커 내부에서 처리하는 로직을 좀 더 살펴보면 모든 작업들은 여러 스테이지로 나뉜 파이프라인으로 데이터를 넘기고 미리 생성된 워커들의 메모리에 데이터를 올려서 처리합니다. 리소스 할당 과정, 별도의 프로세스 생성 과정 등의 유무가 성능 차이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이고 준비 시간 없이 단 몇 초 안에 원하는 데이터를 볼 수 있게 해주는 포인트가 트리노만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매력입니다. 매력적인 아키텍처 부분에 이어서 메모리, 데이터 스트럭처, 웹 UI 등 트리노 피처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트리노 창립 멤버들이 속한 회사 스타버스트에서 안내하기에 쿼리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가용 메모리는 서버의 56%가 적당하다고 합니다. 서버 안정성을 위해 OS단에서는 커널, 디스크, 네트워크 버퍼 등으로 20%, JVM 단에서는 스레드, GC, 어핍 메모리 등으로 30%를 남기도록 권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100GB 메모리를 갖고 있는 서버 기준 커널 등을 위해 20%를 내줘서 80GB만 JVM으로 사용 가능하고 남은 80GB 중 30%를 스레드 스택 등으로 내주기에 쿼리 최대 실행 메모리를 56GB로 설정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만약에 메모리가 부족하면 OOM이나 서버가 아예 응답을 하지 않는 등의 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은 트리노 데이터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 구조는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큰 개념보다 작은 개념으로 나열하면 스플릿, 블록스, 페이지스, 슬라이스가 있습니다. 화면이 좀 작긴 하는데 트리노 아키텍처 설명하면서 보여드린 그림입니다. 코어디네이터, 워커 및 데이터 소스들이 상호 간의 데이터를 전달할 때 스플릿이라는 단위로 전달하는 그림입니다. 여기서 워커를 자세히 보면 워커 안에서는 페이지라는 객체로 처리가 됩니다. 이 페이지스라는 객체를 또 자세히 보면 페이지스는 사실 여러 블럭스로 이루어진 객체이고 블럭 또한 여러 슬라이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슬라이스란 메모리를 접근하고 특정 데이터로부터 읽는 라이브러리입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트리노에 대한 개념보다는
저희가 운영하면서 겪은 내용들을 위주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스플릿까지만 다음 장에서 설명드리고 더 이상 깊게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스플릿을 설명하기에 앞서 코디네이터에 요청받은 SQL을 최적화하여 쿼리 플랜을 생성하고 이를 스테이지라는 묶음으로 나눠서 디스트리뷰티드 쿼리 플랜을 만듭니다. 각 스테이지 안에는 여러 태스크들이 존재하는데 이를 각 워커들에게 나눠서 병력적으로 처리합니다. 이때 각 태스크들이 HDFS에서 읽거나 처리된 결과를 다음 태스크나 코디네이터에게 전달할 때 이 스플릿이 사용됩니다. 다음으로는 운영하면서 가장 많이 보게 되는 코디네이터 웹 UI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코디네이터는 사용자 편의를 위해 트리노 웹 UI를 지원하고 있는데 클러스터를 운영하는 데 유용한 정보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웹 UI를 자세히 살펴보면 실행 중이거나 대기 중인 쿼리, 코디네이터에 연결된 워커 개수 등 다양하게 클러스터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헤더 정보는 사용자에 따라서 다르게 보여지도록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화면에 보이는 모든 정보가 DB에 저장되는 게 아니라 코디네이터 메모리에서 임시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를 재시작하거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부 정보가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화면은 관리자용 페이지가 아니라 누구나 접속하면 로그인해서 볼 수 있는 화면입니다. 트리노는 별도 어드민 페이지가 있는 게 아니라 일반 사용자랑 관리자가 둘 다 같은 페이지를 보기 때문에 보여지는 정보, 권한을 다르게 갖고 가야 하고 이때 화면에 보이는 설정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를 JSON 파일에 설정하여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설정별로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쿼리 권한에 대한 설정인데 일반 사용자는 자기가 던진 쿼리에 대해서만 조회 및 종료가 가능하고 오직 관리자인 어드민만 모든 쿼리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시스템 정보는 클러스터를 운영하는 데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오직 관리자만 조회 가능하도록 제한을 뒀습니다. 마지막 설정은 impersonation 설정으로 데이터 거버넌스 원칙을 지키기 위해 관리자 계정만 impersonation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매번 쿼리 요청이 들어올 때마다 카프카나 HDFS나 MS 등 각 컴포넌트 권한 승인을 받는 절차를 간편화하기 위해 관리자 계정으로 대행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접속하는 세션에 대한 세부적인 설정입니다. 시스템 및 카탈로그 세션을 제어할 수 있고 저희는 화이트리스트 방식으로 제어하고 있습니다. 비록 해당 세션만 유효한 설정이지만 스레드 개수 등 시스템 설정을 잘못 설정하면 OOM 등으로 장애로 인해 클러스터 내 다른 사용자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관리자 계정만 설정 가능하게 했습니다. 카탈로그 설정은 클러스터에 크리티컬하지 않아서 누구나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드리는 리트라이 폴리시 설정은 쿼리 작업 실패 시 자동으로 재시도하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Fault Tolerant Execution이라는 옵션을 켜야 하는데 이는 자동으로 재시도하게 해주는 옵션입니다. 하지만 일부 트리너 명령에서는 해당 기능을 지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스템 설정이라도 일반 사용자가 임의로 끌 수 있도록 설정했습니다. 다시 웹 UI를 돌아가서 현재 실행 중인 쿼리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쿼리 아이디부터 시작해서 사용자 아이디, 소스 이름, 리소스 그룹 이름, 스플릿 개수 등 다양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스는 쿼리를 시행한 클라이언트로 파이썬, 고, JDBC 등이 있고 리소스 그룹은 이후 4.2장에서 자세히 다룰 텐데 어떤 리소스 그룹에 속했는지 알려줍니다. 스플릿은 이전에 설명드린 데이터를 처리하는 단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웹 UI를 돌아가서 쿼리 아이디를 클릭하게 되면 쿼리 오버뷰라는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SQL부터 각 스테이지 진행 상태 등 다양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테이지 0은 코디네이터에서만 실행되는 태스크로 스테이지 1 작업의 결과를 최종 집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스테이지 1부터 나머지 엔게이지 스테이지들은
각 워커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단계입니다. 스테이지 세부 정보를 보기 위해서는 화면 우측에 표시된 화살표를 누르면 되겠는데, 누르면 화면처럼 태스크 목록이 보이고 각 워커에서 처리 중인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태스크에 대한 현재 진행 상태를 보다 자세히 알고 싶으면 오버뷰에서 라이프 플랜 탭으로 이동해서 스테이지를 찾으면 됩니다. 아래 화면은 라이프 플랜으로 넘어간 화면인데, 여기서 스플릿 개수를 보고 현재 진행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예시는 스테이지 7 단계에서 대기 중인 건 없고 실행 중인 31개의 스플릿만 남은 상황이네요. 그리고 작업이 끝나면 스테이지 퍼포먼스 페이지에서 추가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스테이지를 클릭하거나 탭으로 이동할 수 있는데, 이동하면 어떤 오퍼레이터를 사용했는지, 각 오퍼레이터가 처리한 데이터량이 얼마나 되는지 등 각종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테이지 1단계 데이터 소스에서 읽는 오퍼레이터, 스캔, 필터, 앤 프로젝트 오퍼레이터가 읽은 인풋 데이터는 28MB로 약 93만 개의 로우입니다. 해당 오퍼레이터에서 데이터 처리가 완료되면 다음 단계인 필터 앤 프로젝트 오퍼레이터로 데이터가 넘어가는데 1.6KB에 38개의 로우로 줄어들었네요. 이와 같이 여러 오퍼레이터를 거쳐서 해당 스테이지의 마지막 오퍼레이터인 Partitioned Output 오퍼레이터에서 다음 0번 스테이지로 31개의 로우만 넘기게 됩니다. 웹 UI 마지막으로는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할 때는 파이프라인이 한 개밖에 안 보였지만 SQL의 Distributed Query Plan에 따라 여러 파이프라인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UI상에서는 파이프라인끼리의 관계도를 표시를 안하고 오퍼레이터끼리의 주고받은 정보까지만 표시하지만 병렬 처리를 위해서 우측 그림처럼 파이프라인들은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SQL 팀에서 운영하면서 꼭 필요하다 싶은 설정 및 직접 개발한 기능들입니다. 크게 다음 4가지 분야를 나눴습니다. 웹 UI를 통한 클러스터 상태, 쿼리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바로 볼 수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면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기 용이합니다. 하지만 화면에 보이는 모든 정보는 코디네이터 메모리에서 관리되고 있고 코디네이터 JVM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메모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웹 UI로 보여주는 실행 목록에는 제한이 있고 저희는 현재 100개로 갖고 가고 있습니다. 아래 화면처럼 기존 실행 내역 정보는 이후에 들어온 쿼리에 의해 사라지게 됩니다. 히스토리 개수만큼 GC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개수를 임의로 너무 늘리게 되면 OOM이나 서버 무응답 등 장애로 이어질 수 있기에 목록 개수를 늘리는 건 신중해야 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SQL에서 어떻게 해결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트리노는 메모리 기반 SQL 엔진이기 때문에 속도 이점에서는 많은 이점을 볼 수 있지만 그만큼 안정성이 떨어지는 이슈가 있습니다. 각 클러스터마다 사용 패턴이 다르기에 모니터링에서 쌓은 지표를 이용해 운영하고 있는 트리노 설정 값들을 지속적으로 알맞게 튜닝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이 더욱더 중요한데요. 저희는 모니터링을 위해서 다음 2가지 방식으로 지표가 수집될 수 있도록 적용하였고 각각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트리노 자체에서 제공하고 있는 제휴의 MX 지표를 프로메테우스와 연동하였고 두 번째 방식은 이벤트 리스너 플러그인을 활용하여 쿼리별 실행 정보를 일라스틱서치와 연동하여 분석에 용이하게 적용하였습니다. 해당 슬라이드 장은 앞서 설명한 트리노에서 자체 제공하는 JMX를 프로메테우스와 연동한 흐름입니다. 프로메테우스는 풀 방식으로 매트릭을 직접 수집하기 때문에 우선 코디네이터와 워커 노드에 자바 에이전트를 활용하여 JMX 정보를 읽어갈 수 있도록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프로메테우스에 저장된 매트릭 정보들을 그라파나와 연동하여 실시간으로 지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습니다. 프로메테우스 제공하는 자바 엔진 설정 값은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설정하였습니다.
룰스 안에 있는 각각의 패턴이라는 설정 값을 통해 원하는 지표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리노 JVM 설정 파일에 프로메테우스 자바 에이전트라는 자르 파일을 추가하고 해당 설정 파일 경로를 인제값으로만 전달하면 끝입니다. 두 번째는 커스텀 지표 방식인 이벤트 리스너를 통한 쿼리별 실행 정보를 일라스틱서치와 연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리스너는 서비스 프로바이더 인터페이스 SPI 플러그인 모듈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플러그인은 개발자가 직접 커스텀하게 개발할 수 있게 트리노에서 제공되는 모듈입니다. 사용자 편의를 위해서 코디네이터에서 커스텀 이벤트 리스너를 지원하기 때문에 구현하기 쉬운 편입니다. 그럼 이 이벤트 리스너가 무엇인가? 이벤트 리스너란 특정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해당 이벤트를 커스텀하게 제어할 수 있게 지원하는 리스너입니다. 해당 이벤트 리스너는 아래 세 가지 이벤트를 제어할 수 있는데 현재 저희가 적용할 리스너는 Query Creation, Query Completion 1번과 2번 이벤트에 대해서만 지표를 쌓고 있는 중입니다. 이벤트 리스너 구현은 다음 화면 안내에 따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구현하는데 복잡하지 않고 시간 관계상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용자 리소스를 제어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코디네이터 서버가 응답이 지연되었고 신규 쿼리 요청이 실패하는 등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원인 파악하기 위해서 찾아보니까 현재 실행 중인 쿼리가 1000개가 있었고 큐에도 600개나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특정 사용자 A가 포몬을 이용해 기간만 바꿔서 엄청나게 많은 쿼리를 동시에 제출한 게 원인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저희는 단기간 안에 요청이 너무 많을 경우 시스템 불안정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이전에도 발생했는지 찾아보니까 과거에도 비슷하게 어브징하는 패턴이 덜어 있었네요. 화면에 보이는 그래프는 이전에 언급했던 이벤트 리스너를 통해 수집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사용자가 요청한 쿼리를 1시간 단위로 그린 그래프입니다. 1시간 안에 2,000, 3,000건 넘게 요청한 경우가 간혹 있었는데 이때마다 리소스가 과도하게 사용되어서 장애로 이어질 수 있게 어느 정도의 제어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리소스 그룹은 리소스 사용에 제한을 두며 그룹 내에서 실행되는 쿼리에 대해 대기열 정책을 적용하거나 메모리, CPU 등의 제한을 부여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저희는 소프트 메모리 제한, 최대 큐 개수 제한, 동시 개수 제한, 그리고 쿼리 우선순위를 설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다음 데모를 준비했습니다. 동시 실행 가능 개수를 1로 설정해서 테스트한 화면입니다. 1번에서 어드민 2 관리자 계정으로 쿼리가 실행 중일 때 다른 관리자 계정인 어드민 1 계정으로 쿼리를 실행하라고 하면 2번처럼 큐 상태로 들어가서 1번 작업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게 됩니다. 다음은 이전 슬라이드 설정에 대기 큐 최대 개수 설정을 1로 설정한 경우입니다. 이전 슬라이드 사항과 동일하게 어드민 2가 실행 중이고 어드민 1은 큐에서 대기하고 있을 때 새로운 어드민 3 관리자 계정이 쿼리를 요청하면 Too many queue queries라는 대기 큐가 꽉 찼다는 메시지와 함께 쿼리 실패로 바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사용자별 리소스 제한을 뒀음에도 단일 SQL이 어비징 쿼리여서 클러스터 리소스 전부를 잠식하는 경우는 막을 수 없었네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만의 가드를 뒀습니다. 해당 사진은 클러스터에서 데이터가 조회가 안 되고 있길래 살펴본 케이스로 3일 전에 실행된 SQL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특정 장비의 CPU를 95% 이상을 계속 사용하고 있었네요. 이로 인해 데이터 처리 지연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병목 형상으로 인해 다른 쿼리들이 제대로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웹 UI 히스토리에는 해당 기록이 사라져서 확인이 어려웠지만
일라스틱서치를 통해 당시 문제가 되었던 SQL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겪은 어뷰징 쿼리 2개 예시입니다.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유니온이라는 함수를 이용했는데 이는 고유값을 제거하면서 두 테이블 데이터를 합치는 과정이기에 CPU 리소스를 많이 사용합니다. 비교군이 작을 경우에는 금방 끝나지만 비교하는 데이터가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됐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count distinct 함수를 이용했는데 이 또한 고유값을 찾는 로직이라 무겁고 2년치 데이터 몇 천억 건을 비교하기 때문에 문제가 됐습니다. count distinct는 데이터가 많으면 엄청 무거운 로직이라 데이터 크기를 주의하면서 사용해야 하는 함수입니다.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대체 함수로 보다 안전한 approx distinct 함수를 권장할 정도로 사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저희는 위처럼 어뷰징 쿼리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 1는 데이터량에 대한 제한을 둬서 과도한 리소스 사용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트리너는 쿼리를 제어하는 메커니즘이 따로 없기에 서버 단에서 제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트리너 이벤트 리스너는 쿼리 시작과 종료 이벤트만 받을 수 있고 SQL에서 읽어드리는 데이터량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SQL을 별도로 파싱하는 로직을 구현해줘야 합니다. 심지어 쿼리 시작 알림을 받고 중지하기에는 리소스를 이미 사용하고 있어서 원천 차단한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ASM 또는 BCL 기반으로 자바 런타임 후킹을 개발해야 했습니다. 트리너 코디네이터 소스 코드를 분석하고 SQL 파싱되는 위치를 파악해서 런타임 제어 로직을 끼워 넣는 작업입니다. 즉, 조회 기간을 찾는 트리너 함수를 찾고 이를 이용해서 데이터량을 제한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오픈소스를 수정해서 원하는 방식으로 구현할 수도 있었지만 트리노의 주 단위, 잦은 업데이트와 운영 관리 측면에서 고려하여 자바 에이전트라는 인스트루멘테이션 API를 이용해 개발했습니다. 해당 작업을 편리하게 해주는 바이트 버디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였고 여기서 프리메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프리메인이란 이는 메인 이전인 프리메인 단계에서 클래스 트랜스포머를 등록하고 메인이 실행하기 때문에 수정이 필요한 클래스에 도착했을 때 변경된 코드가 대신 실행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후킹할 대상을 찾아봤는데 Hive Partition Manager 클래스의 get partitions as list 함수에서 사용하는 partition result 객체가 쿼리에서 사용되는 모든 파티션 정보들을 갖고 있기에 이를 이용하여 어뷰징 제한을 구현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예시는 파티션 리설트 객체에서 파티션 필드인 로고 타임 값을 들고 있는 화면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코드는 저희가 바이트버디 라이브를 이용해서 실제로 구현한 코드인데 내부에서 사용한 코드라 블러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주석에서 설명하듯이 후킹할 Hive Partition Manager 클래스의 get partitions as list 함수와 직접 작성한 어뷰징 제한 코드를 이용해서 에이전트 빌더를 생성하면 됩니다. 시쿼리 트리노 서버에서 어뷰징 제한 코드를 적용하고 테스트한 화면입니다. 일자별 파티션 기준, 최대 1년 제한을 둬서 어뷰징을 방지했습니다. 1년이라는 기준을 둔 이유는 운영하면서 최대 분석 적정 기간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사진에서 보면 첫 번째 쿼리는 조회 기간이 제한 범위 이내인 하루여서 성공하였지만 두 번째 쿼리는 기간은 1년 넘게 잡아서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최대 1년 제한을 뒀음에도 쿼리 복잡도에 따라 사용하는 메모리가 더 큰 경우 안정성, 스테빌리티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사진처럼 쿼리가 사용할 수 있는 메모리 한도인 N 기가바이트를 넘어서 실패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클러스터 장비에 추가로 투입하여 어느 정도에는 해결이 되었으나 유니온, 조인 등 메모리 과다 사용하는 쿼리인 경우 똑같이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스플릿 투 디스크 기능을 사용하기로 하였고 해당 기능은 OS단에서 페이지 스와핑과 흡사한 기능으로 일시적으로 한도 이상 메모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필 투 디스크 개념을 이해하기 전에 우선 리버커블 메모리의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는 필요한 만큼 추가로 메모리를 사용하게 허용해주되 상황에 따라 메모리 관리자가 허용된 메모리를 다시 회수하는 기능입니다. 이로 인해 쿼리가 노드별 메모리 한도 이상을 사용하되 과도한 리소스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데드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리버커블 메모리 기능을 사용한 예시인데요. 20기가의 제한을 넘어서서 추가로 50기가를 더 사용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다른 쿼리 요청이 들어오면 다른 쿼리에서 사용할 수 있게 추가 사용한 메모리 50기가 중 10기가만큼만 반납하여 여유 메모리로 전환합니다. 그럼 반납한 메모리에 담겨있는 데이터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여기서 스필 투 디스크 기능이 사용됩니다. 말 그대로 디스크에 데이터를 스필하는 작업으로 디스크에 임시 보관하고 다른 쿼리 작업이 끝나서 메모리 확보가 다시 가능한 시점에 데이터를 다시 메모리에 로드해서 쿼리를 재개하는 방식입니다. 이전 슬라이드에 있는 사진과 동일한 상황인데요. 리버커블 메모리가 50에서 40기가로 줄어들었을 때 해당 장비에 설정한 스필 경로를 보면 디스크에 10기가만큼 임시 저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보다 쾌적하고 안정적인 트리노 클러스터 운영을 위해 저희가 계획한 방안들에 대해서 공유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는 페타바이트 단위로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는데 데이터는 갈수록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뷰징을 막고 리소스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등의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는 현재 장비 스펙으로 설정 가능한 메모리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소프트웨어 튜닝 대비 데이터가 증가한 속도가 더 빠르기에 성능 개선에 한계가 있어서 대용량 쿼리 분석을 위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트리노 가형 메모리 확정을 위한 하드웨어 검토를 해봤습니다. 즉 저희는 스케일 아웃으로 더 이상 해결이 안 된다고 판단해서 스케일 업을 하기 위해 CXL 기반 메모리를 POC하였고 해당 내용 공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CXL 기반 메모리를 선택한 이유는 D램은 가격이 너무 비싸고 현 아키텍처로 메모리를 확정하기에 힘들기 때문에 비록 D램보다는 조금 느리지만 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CXL 기반 메모리가 트리노에 보다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메인 메모리 D램 256기가하고 CXL 램 2테라를 장착하여 POC를 진행하였습니다. POC 구성을 위해 CXL 메모리가 들어간 장비 세대를 워커 노드로 이용했습니다. 동일한 테스트 환경을 위해 코디네이터 및 HDFS 부분은 동일하게 설정하였고 CPU 둘 다 아이솔레이팅 반면에 기존 A군 메모리는 D램 256기가이지만 메모리 확장한 B군은 2TB로 약 8배 확장해서 비교를 테스트해봤습니다. A군은 D램만 이용해서 데이터를 조회하고 필요시 스필 투 디스크로 부족한 메모리를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클러스터가 사용할 수 있는 총 메모리는 768GB고 디스크는 4.8TB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CXL 적합 메모리 이용한 B군은 2TB로 메모리 기반 컴퓨팅 자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장비당 256기가가 아니라 8배인 2테라의 메모리로 총 6테라 메모리가 사용 가능한 클러스터입니다. 혹시 몰라서 스필트 디스크가 필요할 수도 있어서 같이 설정해 줬습니다. 테스트 결과입니다. 우선 스필트 디스크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 저용량 쿼리 처리 요청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테스트 결과 D램 대비 SEXL 적합 메모리 확정해서 사용할 경우 쿼리가 실행하는데 3.5분에서 3.8분으로 약 18초 늘어나서 대략 8% 정도 성능 저하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D램 메모리만으로 처리할 수 없는 대용량 데이터를 테스트해봤습니다. 데이터를 2배 늘려서 테스트를 진행했는데요. A군의 경우 메모리가 부족하여 스필트 디스크 기능을 사용하였고 데이터를 처리하면서 쿼리 연산 및 디스크 I/O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피크 토탈 메모리를 보면 B군은 메모리에 필요한 709GB만큼 데이터를 다 올려도
메모리가 부족하지 않아서 스필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결국 D램만 사용한 A군은 13.1분에 비해 CXL 저가 메모리만 사용한 B군은 9.4분으로 시간을 약 28% 줄일 수 있었습니다. 데이터를 2배 더 늘려서 총 4배로 테스트해 봤는데요. B군은 마찬가지로 스필이 없기 때문에 성능 차이가 더 크게 발생했습니다. 44분에서 18분으로 쿼리 실행 시간을 절반 이상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린 POC 결론입니다. B군의 경우 메모리 확장으로 스필드 데이터가 전혀 발생하지 않아서 온전히 메모리 기반 쿼리 분석이 가능했습니다. 메모리 기반 분석에 최적화된 C쿼리 트리노 환경에서는 대용량 데이터 처리 시 가용 메모리 확장해서 디스트 IO까지 사용하는 빈도를 확연히 줄여 빠른 쿼리 성능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즉, 메모리를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는 하드웨어 스펙이 C쿼리 트리노 클러스터에서는 이점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C쿼리 사용 패턴은 메모리에서 읽는 것이 대부분이니 D램과 CXL 메모리 성능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가인 D램보다는 저가인 CXL 메모리로 구성하는 것이 가격 경쟁력이 있다고 결론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삼성의 CXL이나 AMD의 제노와 등 도입을 고려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화면에 보이는 리프트 회사의 아키텍처처럼 앞단에 프록시 게이트웨이를 서버를 두어서 쿼리 특성에 따라서 자동으로 전환되도록 합니다. 정기적으로 실행되는 스케줄드 클러스터, 즉흥적으로 처리되는 아드호 클러스터, 단기 쿼리용 숏텀 클러스터뿐만이 아니라 테스트베드 클러스터를 쉽게 생성 및 반납 프로세스를 구현해서 TTL 후 자동 소멸 기능 또한 고려 중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클러스터를 구분하려는 이유는 반드시 성공을 보장받아야 하는 쿼리는 별도 클러스터에서 실행하라고 합니다. 일부 데이터는 검색 추천이나 모델링 등 네이버 실 서비스에서 바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어서 지표 추출 시간을 보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쿼리 요청으로 인해 추출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클러스터를 구분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하이브 테이블 포맷에서 아이스버그로 넘어가는 작업 중에 있습니다. 페타바이트 단위를 이미 넘어섰고 갈수록 증가하는 데이터를 다루는 아이다 C쿼리 입장에서는 하이브 메타스토어의 RDBMS, 하둡 네임 노드의 병목이 가장 큰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이스버그는 대규모 데이터 분석을 위해 넷플릭스에서 개발한 테이블 형식입니다. 기본적으로 스키마 이볼루션, ACID, 스캔 플래닝 앤 파일 필터링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존 하이브 ORC는 스키마 확장을 미지원하기 때문에 스키마 에볼루션을 통해서 해결이 가능하고 HDFS에서 사용하면서 업데이트를 지원하지 않아서 오는 트랜잭션 처리 문제를 ACID로 해결이 가능한다는 아이스버그 장점으로 인해 저희는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트리노 아이스버그 관련해서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앞서 설명드린 기술을 개발하면서 오픈소스 컨트리뷰션 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능 추가 및 성능 개선에 대해 설명하자면 트리노를 운영하면서 필요했던 기능들과 트리노에 접근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클라이언트에 대한 기능을 추가하면서 다음과 같이 컨트리뷰션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사용 중인 오픈소스를 운영하면서 발생했던 다양한 버그에 대해서도 컨트리뷰션을 진행했습니다. 발표 내용은 여기까지며 체험 관련하여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내용 참고해서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혹시 트리노를 도입하면서 도움이 필요하거나 궁금한 게 생기면 트리노는 활발하게 슬랙 커뮤니티가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별도 한인 채널 또한 저에게 지원해 주고 있어서 영어가 낯설다 싶은 분들은 여기에 문의하시거나 저나 다른 분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참고했던 자료 목록이며 오늘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